자, 보자.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투투투. 좋아, 좋아.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좋아, 좋아. 뚜루루루, 루루루루루. 가만있어 봐, 이렇게 잘 안 닦이지? 하고 아이 좀 잘못 걸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려보세요. 그릴 사람. 자, 제가 좀 독특합니다. 자, 목소리가 들어가나? 혜민이는 오늘 안 왔나요? 보자. 유찬이하고 유찬아, 서준아 잘 들려요? 하나, 둘, 셋, 넷. 잘 들어가요? 오케이, 잘 들리고 좋아. 자, 이제는 안 그릴 거죠? 그릴 거예요. 그릴 거예요? 그래. 오, 영석. 네. 네. HG2. HG2. 고마워요. 야, 웬일이에요? 응? 웬일로 이렇게 미리 알려줘요? 진짜 태연, 진즉 좀 미리 알려주지. 진짜. 태연이도 속으로 또 알려줘도 저래. 또 이랬죠 또. 솔직히 그랬죠? 아니에요? 네, 좋습니다. HG2, CL2. 아이고. 됐다.
또 에노드. 자, 보시죠. 뭐 어쨌건 간에 여기에 있는 뭐 캐소디의 상황은 뭐래도 상관없어요. 하여튼 뭐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 있는 레퍼런스 상황이 이제 한 가지가 더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는 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요 또 새로 실용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여기에 있는 HG, 우리말로는 수은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것이 또 기준 전국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걔를 이름하여 Saturated Calomel Electrode라고 해요. 그래서 얘가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은 전극보다 훨씬 더 많이 등장합니다. 왜일까요? 은보다 제가 훨씬 더 많이 등장합니다. 왜일까요? 그렇지, 싸니까.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전기화학 문제에서 얘가 엄청나게 등장할 거고요. 옥스토비 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건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얘는 줄임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SCE라고 줄였습니다. SCE. 자, 그러면 여기 캐소드는 뭐 상황에 따라 바뀌는 거니까 됐고, 요 에노드만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게 좀 독특한데 여기 이제 와이어가 하나 이렇게 내려와 있죠. 이 와이어의 성분은 바로 백금 전선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백금을 실제로 이렇게 넙대대하게 쓰지 않아요. 그럼 비싸니까 이렇게 그 백금을 이렇게 선으로 가늘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내려놓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에 있는 수은에 살짝 담겨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수은의 역할은 뭐냐면 이 모델링에서 수은은 전극 물질은 맞아요. 전극 물질 겸 여기 수은은 일종의 전선 역할을 해요. 자, 왜냐하면 수은은 상태가 액체죠. 하지만 수은도 금속이에요, 비금속이에요? 수은도 금속이기 때문에 수은은 액체지만 이 자체에 전기 전도도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액체면서 일종의 도선처럼 사용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뭔가 전기화학적인 반응이 진행이 될 거고 전자 이동이 이루어질 건데 그 전자 이동이 여기에 있는 수은 액체를 통해 매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알겠죠? 그리고 거기에 이 백금을 꽂아서 여기서 나타나는 어떤 전자 이동이 이 백금 전극을 따라 캐소드로 이동할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리고 당연히 수은 액체는 수용액에 녹아요, 수용액에 안 녹아요? 수용액에 녹을 리가 없죠. 물하고 수은을 섞으면 섞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돼 있다? 이런 식으로다가 층 분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된다? 수은 액체는 수용액과 당연히 섞이지 않으니 층분리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 수은 액체에 저기에 있는 Ag2Cl2 솔리드와 KCl 솔리드가 진짜 그냥 섞여 있는 거예요. 그냥 진짜 섞여서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하여튼 우선 쓰시고요. 네, 말로 얘기를 할게요. 자, 솔리드로 있다고 했을 때 무슨 돌멩이처럼 얘네들이 돌멩이가 뚜시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요. 솔리드 중에 왜 파우더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루 상태도 액체예요, 기체예요, 고체예요? 가루도 액체예요, 기체예요, 고체예요? 고체잖아요. 그러니까 Ag2Cl2 침전, KCl 침전이 가루로 있는 거야, 가루. 그 가루가 여기에 있는 수은 액체에 이렇게 이게 일종의 비빔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비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지. 그 기름에 깨 같은 걸 넣으면
당연히 깨가 기름에 녹아요, 안 녹아요? 아니, 고체 깨가 기름에 녹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거기 기름에 깨를 넣으면 그 깨가 거기에 이게 약간 툭툭툭 들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도 파우더고 얘도 파우더인데 기본적으로 이것도 이온결합 화합물이고 얘도 이온결합성이 크기 때문에 HCl이랑 섞이는 게 아니에요. 섞이는 게 아니고 수은 액체에 얘네들이 이제 고체 파우더가 대충 이게 대충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이게 일종의 반죽처럼 이게 대강 이렇게 그냥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완전 용액처럼 하나가 된 게 아니고 이렇게 띄엄띄엄 고체들이 있는 거라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그려본 거예요. 그게 또 위에 있는 물이랑 층분리가 되어 있는 거라고. 무슨 말 알겠죠? 이런 상태에서 이 수은하고 수은 사이 전기화학적 반응이 되고 그리고 여기 있는 KCl은 수용액 쪽으로 녹아 나와서 Cl-가 포화 용액이 되는 거예요. 포화 용액이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농도가 대략 어느 정도가 된다고 했어요? 대략 2.5에서 2.6몰 정도로 얘가 고정이 된다고 했었죠. 그렇게 세팅되어 있는 얘를 스탠다드 캘로멜 일렉트로드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 또한 어떻게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초소형화가 가능해요. 그래서 소형화를 해놓은 다음 이 세팅만 들고 다녀서 어떤 시스템의 전위를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알겠죠? 이때 여기서 저 기준 전극 반응이 어떻게 되느냐? 자, 원래는 Hg2Cl2 솔리드가 전자랑 반응을 해서 수은 액체로 환원이 되는 거예요. 이때 산화수만 표현을 하면 Hg2 얘가 H2 전체가 얘가 2+거든요. 이게 좀 묘한데 제가 수은 일가가 두 개가 있다라기보다는 쟤는 수은 두 개가 2+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은만의 아주 독특한 성격인데 이게 Hg2Cl2에서는 수은 일가 양이온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수은과 수은 원자 두 개가 금속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가 2+로 존재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사실은 뭐 양쪽으로는 1+다 1+다 할 수 있는데 묘하게도 수은이 금속 결합을 유지한 상태에서 마치 무슨 이원자 분자처럼 존재하다가 2+가 되고 그게 Cl- 두 개랑 이온 결합 화합물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좀 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래에서 어쨌건 뭐 수은 원자 두 개가 2+가 된 거니까 전자 두 개를 받아들이면 수은 영가가 된 거겠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면 여기에 있는 Cl-는 구경꾼 음이온으로 떨어져 나오겠죠. 이때 이것에 대한 표준 전위는 얼마냐면 0.268V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에 있는 요놈의 농도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영소 농도가 포화되고 그래서 농도가 일정하다고 했죠. 그때 여기에 있는 요 SCE 이런 식의 표현을 써요. Saturate Calomel Electrode 바로 Cl-가 포화됐다고 했을 때 그때 기준 전위는 얼마냐면 바로 0.241V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쓸 때도 요거는 표준 전위고 요거는 기준 전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죠. 아시겠죠? 포화. 그리고 나머지 솔리드, 전자, 리퀴드 이런 애들은 뭐 농도가 필요가 없죠. 그렇죠? 순수하게 홀로 존재하는 거니까 얘도 그냥 순수한 상태로 그냥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놈들의 농도는 필요 없고 반응 지수 상태에서 활동도도 다 111로 표현될 거예요. 결국 농도는 얘만 중요한 건데 얘가 지금 KCl을 잔뜩 넣어놔서 포화되어 있기 때문에 농도가 고정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여기 캐소드에서 무슨 놈의 반응이 진행되건 간에 여기 Cl- 농도가 일정해서 이쪽의 전위는 항상
2.241V로 고정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걔를 이렇게 팍 소형화해서 짜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렇게 보시다시피 레퍼런스 일렉트로드가 구성이 되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이제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레퍼런스 일렉트로드를 가지고 실용적으로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그걸 한번 살펴볼 텐데 그게 어디냐? 바로 전기화학에서 가장 마지막에 다루게 될 252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252페이지. 자, 252페이지 찾았어요? 252페이지 찾았어요? 거기에 레독스 타이트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보이죠? 그 레독스 타이트레이션이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다 됐죠? 됐죠? 자, 지운다. 보자. 아이고. 자, 이렇게 쓰고 우리말 번역은 바로 이제 산화환원 적정이라고 하죠. 이 산화환원 적정은 그러니까 적정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그 몇 번 봤거든요. 대표적인 적정이 뭐가 있어요? 바로 그 산염기 적정이 있고요. 그 다음 내가 소개했던 적정 중에 하나가 모어 적정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기억나요? 모어 적정. 16장에서 내가 그냥 넘어가긴 했는데 꼭 살펴보라고 했던 적정이 있었거든요. 모어 타이트레이션이라고. 옥스토비 연수문이 많이 나온다고 내가 16장에 보라고 했는데. 자, 이제 봐야 되겠지? 봐야 돼요. 표현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적정이 바로 유명한 게 레독스 타이트레이션이 있는데 이 레독스 타이트레이션은 다른 적정들과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요. 좀 실험 장치가 좀 독특해요. 독특해서 이 실험 자체의 구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 산화환원 적정은 이게 뭔 말인지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걸 몰라도 어쩌지 하면 문제는 풀어지는데 문제를 풀고 나도 찜찜한 거야. 내가 지금 뭘 푼 거지?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산화환원 적정은 실험 장치가 어떻게 구동되는지를 꼭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챕터 제목은 요거네요. 자, 적정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그 적정 실험 결과를 그래프로 그린 거죠. 그래서 그 적정 실험하면 항상 어떤 종류의 그래프가 나오냐면요. 이런 종류의 그래프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진짜로 산화환원 적정이건 침전 적정이건 EDTA 적정이건 지금 여기서 나오는 뭐냐면 그 레독스 타이트레이션이건 항상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자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지울게요. 짜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반응식을 활용하여 산화원은 적정을 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요렇게. 자, 이해하고요. 누구를 반응시킬 거냐면 바로 요걸 반응시킬 겁니다. 보이죠? 그럼 이때 여기 주어져 있는 철 3가 요거를 지금 에널라이트라고 합시다. 에널라이트. 자, 에널라이트가 뭐냐면요. 바로 unknown입니다. 그 농도를 모르는 미지 농도의 화합물. 알겠죠? 자, 그 다음 이 주석이가가 여기서 타이트런트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 농도를 압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외부에서 첨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놈은 그래서 요 놈은 이제 문제에서 자, 농도가 어떻게 되냐면 0.100몰입니다. 그리고 이놈의 농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놈의 농도는 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원래는 그 농도를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이 녀석이 0.100ml 수용액에 0.100몰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왜 모르는데 안다고 하냐면 지금 이 녀석에 대한 적정 실험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시뮬레이션을 해보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 시뮬레이션이라는 거 알죠? 시뮬레이션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연현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지구과학자들이 예를 들어서 토네이도를 연구한다. 토네이도 알죠? 갑자기 그냥 쨍쨍한 그 뭐 비도 안 오고 뭐 이런데 갑자기 사막 한가운데서 뭐 갑자기 바람이 슉 불어가지고 그 바람에 휩쓸리면 막 사람도 날려가고 죽고 막 그런 거 알죠?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는 별일 없지만 저기 미국 이런 미국 이런 데서는 막 시골 이런 데서 토네이도 불어가지고 사람들 날아가서 죽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기상학자들이 그런 토네이도 같은 연구를 하거든요. 근데 그 토네이도가 막 내가 막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나타났다가 갑자기 없어지고 이러니까 연구하기가 되게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토네이도에 대한 연구를 할 때 컴퓨터에다가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이때 알지 못하는 그 토네이도를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험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처음엔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모르니까 걔네들의 실험 데이터를 내가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뭐 풍속은 얼마, 방향은 얼마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해보는 거지. 계산한 그게 실제 나타난 결과랑 비슷해. 그러면 여기에 내가 가정해준 그 실험 데이터가 실제 실험 데이터랑 비슷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처음에 가정한 실험 데이터를 처음에 해보고 실험 결과는 실제 비교해보고 또 아니면 약간 바꿔보고 또 해보고 또 배고 해서 계속 이걸 피드백을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컴퓨터상에서 시뮬레이션 된 그 결과가 실험 결과랑 비슷할 때까지 그 초기 조건을 자꾸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그 초기 조건이 결국 저기에 있는 실제 물체의 실제 물리적 성격이 될 거라는 얘기죠.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처음엔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가정을 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그래프 그려보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원래는 모르는 건데 지금은 안다고 해보고 이해를 넣었을 때 뭔 일이 벌어진지 보자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이겠죠? 자, 그럼 이때 이 둘이가 반응해서 나중에 뭐가 될 거냐? 철은 이런 식으로다가 2 플러스 저기에 있는 주석은 4 플러스가 된다고 쳐보자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그렇다면 양쪽에 그 균형을 맞춰주면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바로 이 앞에다가 화학양론 계수를 2를 넣어주면 양쪽의 균형이 맞겠죠. 그렇죠?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여기에 있는 철 3가는 무슨 반응을 했고요. 보시다시피 환원 반응을 했고요. 여기 있는 주석 2가는 산화 반응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뭐 이거 보면 이렇게 얘는 이런 식으로 산화가 되었고 여기에 있는 철은 뭐 이런 식으로 환원이 되는구나. 그래서 산화되고 환원되는 반응을 활용한 적정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 이런 말이죠. 오케이 된다. 자, 그리고 이 반응식에서 명심할 거는 또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자발적인 산화환원 반응은 이렇게 두셔야 돼요. very very fast. 반응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엄청나게 빨라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철 3가의 주석 2가를 넣잖아요. 넣자마자 바로 그냥 쫙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 전기화학 반응은 자발적으로 진행되기만 하면 그 반응 속도가 무지하게 빠르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K가 뭐요? 평형상수요. 얘가 무지막지하게 큽니다. 평형상수가 막 10에 30승 막 이래요.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자발적인 산화환원 반응은 엄청나게 반응 속도도 빠르고 평형상수가 엄청나게 커요. 그 반응 속도도 빠르고 하여튼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주어진 적정 반응은 실시간으로 100% 진행된다 라고 가정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철 3가가 있는데 주석 2가를 넣으면 그냥 바로 무슨 말 넣자마자 바로 이제 알겠죠? 알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A 실험 장치 이 실험 장치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자, 이렇게 생긴 실험 장치 이름이 뭐죠? 그렇죠. 뷰렛이라고 하죠. 좋아요. 뷰렛 써봤어요? 오, 대단하다. 좋습니다. 이 뷰렛에 뭐를 넣어두느냐? 바로 여기다가 주석 2가를 넣어두는 겁니다. 아시겠죠? 얘가 여기서 역할이 뭐라고요? 전문용어로 타이트런트. 그리고 지금 농도는 몇 몰? 0.1빵빵 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걸 뷰렛에 붙어 있는 콕이라고 하는데 요걸 조절을 쫄쫄쫄 해가지고 여기서 얘를 똑 이런 식으로 소량씩 첨가를 하는 거예요. 자, 적정 실험은 당연히 소량씩 넣는 거죠. 왁 이렇게 넣으면 안 돼요. 왁 넣는 테크닉도 있는데 뭐 그건 하여튼 뭐 기본적으로 조금씩 찔끔 떨어뜨리는 거야. 알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때 여기에 여기에 바로 FE 3 플러스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FE 3 플러스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원래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애널라이트죠. 애널라이트인데 지금은 편의상 자 여기서는 무슨 편이? 저 적정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하기 때문에 편의상 0.100 몰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원래 애널라이트는 그 농도를 몰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수용액의 부피는 여기서 100ml입니다. 그래서 100ml에서 0.1몰 주석을 이렇게 똑똑똑 떨어뜨리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적정이 이루어질 거고, 자, 적정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적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무슨 포인트를 지나게 돼 있어요? 무슨 점을 지나게 돼 있어요? 당연히 적정에서는 무슨 점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바로 당량점 혹은 종말점 이런 게 나타나게 돼 있잖아요. 그럼 당량점, 종말점은 어떻게 알아내요? 당량점, 종말점은 어떻게 알아내요? 어떻게 알아내? 적정 실험에서 어떤 원리로 알아내?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예는 알거든요. 구체적인 예들은 들어봤을 거고요. 그 예들을 토대로 문제를 구성하면 뭐 다 잘 풀 거예요. 근데 그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에 들어있는 공통적인 원리를 묻는 거예요. 이런 적정 실험, 이게 지금 이제 산화원은 적정이지만 뭐 예를 들면 산염기 적정도 있을 수 있고 뭐 침전 적정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모 적정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모든 것들의 당량점을 알아내는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원리로 당량점을 알아내냐고요. 바로 적정 실험에서는 항상 당량점을 중심으로 당량점에 도달하기 전과 당량점에 도달하고 난 후 사이에 아주 큰 물리적 변화가 생겨요. 큰 물리적 변화가 생겨요. 어떤 종류의 물리적 변화? 정말 다양한 물리적 변화가 생겨요. 예를 들면 색깔이 확 변한다거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색깔이 확 변한다? 그때 넣는 시약을 뭐라고 해요? 지시약. 지시약 배웠죠? 지시약을 넣는 이유가 보통 산염기 적정에서 많이 등장하죠. 당량점을 중심으로 색깔이 뭐 투명했다가 빨간색으로 갑자기 확, 뭐 파랬다가 빨간색으로 확 이렇게 변하잖아요. 색깔이 변하거나 아니면은 pH가 갑자기 확 변하거나 아니면은 전이가 확 변하거나 등등의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니면 부피가 확 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질량이 확 변할 수도 있어요. 하여튼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물리적 변화가 아주 급격하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주석과 철 사이에 당량이 이루어지기 전후에 큰 어떤 물리적 변화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 물리적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뭔 장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 장치가 바로 지시약일 수도 있고요. 뭐 이 녀석의 전도도를 측정할 수도 있고요. 전도도가 확 변하기도 해요. 뭐 밀도를 측정할 수도 있고 아주 다양하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17장에서는 여기서 뭐가 변한다고 할 것 같아요? 17장에서는 지금 할래 17장에서는 바로 이 반응의 당량점을 전후로 전위가 급격하게 변한다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17장에 이게 소개를 하는 거겠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였다가 뭐를 꽂느냐? 요걸 꽂는 거예요. 짜자잔. 이게 뭐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세츄레이트 캘로멜 일렉트로드요. 무슨 말 알겠죠? 거기에 스위치 달려있고 전위를 측정할 수 있는 전압계가 이렇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자 얘는 뭐? PT 와이어. 알겠죠? 얘를 여기다가 딱 담궈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온 했을 때 바로 당량점 혹은 종말점 전후로 전위가 어떻게 변한다고요? 전위가 어떻게 변한다고? 전위가 어떻게 변한다고? 급격하게 변하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 사실을 기억을 해두시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재밌게도 여기서는요 산화환원 반응이 두 쌍이 일어나요. 여기서 산화환원 반응이 두 쌍이 벌어진다는 거 알겠어요? 그러니까는 이걸 이해하려면 산화환원 반응이 두 쌍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저기 이제 이해하겠어요? 자, 뭔 말이냐면 여기다가 얘를 넣잖아요. 그럼 주석하고 철 사이에 산화환원 반응이 되겠죠. 그거와 별개로 최종적으로 적정 반응이 된 후에 여기 어떤 물질들이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물질이 이 전극에서 산화환원 반응이 끝난 물질이 요 전극에서 환원 반응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순 어쩌고 저쩌고가 있었죠. Hg2Cl2하고 순 이 안에 다 패키지로 다 들어있다고요. 그럼 이때 순과 순 등등등이 여기서 산화 반응 여기 남아있는 물질이 환원 반응이 되는 게 여기서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화환원 반응이 두 쌍이 동시에 진행된다.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뷰렛에서 들어온 에널라이트 타이트런트와 요 용액상에 있는 에널라이트 사이에 산화환원 반응이 한 쌍이 진행이 되고 그럼 그 산화환원 반응이 완결이 되겠죠? 그 완결된 물질이 PT 와이어에서 환원 반응을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세츄레이트 캘로멜 일렉트로드에서 수은이 또 산화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사이의 전위가 여기서 딱 측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이 바로 산화환원 적정이다. 몇 대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산화환원 반응이 진행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태어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산화환원 반응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이제 그 추적을 해야 되겠죠? 그 추적부터 태연이 때문에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연이가 지금 뭐 너무 다 아는 거라서 좀 지루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태연이가 지금 해롱하고 있는데 태연 힘내주세요, 알겠죠? 태연, 태연, 네, 태연 힘내주세요, 알겠죠? 네, 그래. 태연 혹시 화난 거예요? 내가 자는 거 지적해서 화난 거예요? 자기도 나 지적하잖아, 틀렸다고. 응? 자, 하여튼 그렇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또 한 10분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